안녕하세요. 썰마담이에요. 잠 못 드는 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요? 안녕하세요. 마누라 없이 딸 둘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 50대 초반 가장입니다. 오늘 세상 모르게 천사처럼 자고 있는 딸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뭣도 모르던 대학생 시절 아내를 만났는데요. 그때는 대학교를 가는 것도 꽤나 큰 마음을 먹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학구열이 높으신 부모님 덕에 대학에 진학하게 됐죠. 고등학생 때 꽤나 성적도 좋았던지라 국내에서는 알아준다는 대학에 진학하게 됐고 파릇파릇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니던 아리따운 여성이었는데 학과 미팅을 통해 처음 보게 된 그녀는 마치 천사의 모습처럼 아름다웠어요. 긴 생머리에 머리띠를 하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모습이 생생한 걸 보면 참 저도 그때가 뇌리에 깊게 박혔나 봅니다. 아무튼 파릇파릇했던 청춘들의 모임은 분위기가 참 좋았었고 저와 아내는 랜덤으로 물건을 고르는 것에서도 우연찮게 서로를 고르게 돼서 짝이 되었죠. 지금은 뭐 사귀기도 전에 잠자리를 하기도 한다지만 그때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손잡는 것만 해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고 처음 그녀의 볼에 입맞춤을 했던 날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베개를 퍽퍽 치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시간이 흘러 제가 군대를 가야 할 때가 오자 그녀는 울면서 저를 배웅해 주었고 길고 혹독한 시간 속에서 면회도 와주고 정말 천사나 다름없을 정도로 너무나 저에게 잘해줬어요. 그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겠다 다짐했고 그녀는 공직자이신 부모님을 따라서 자기도 공무원 시험을 보고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됐죠. 시기상 저는 여전히 대학생일 수밖에 없었고 그녀는 일을 하니 뭔가 제 자신이 부족해지는 느낌에 이리저리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그런 시기가 지나 저도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오랜 동기 친구들도 우리 사이를 많이 응원해줬고 앞으로 우리 앞에는 꽃피는 미래만 남았을 거라 생각했죠. 오랜 기간 연애를 했음에도 가끔씩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하고 가끔은 이혼을 하니 많이 했던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쭉 잘 살아왔어요. 어느덧 와이프가 임신하게 되어 그때는 정말 아내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다 바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예쁜 딸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매일매일 행복에 겨워 살았어요. 정말 우리 가족만큼은 다른 누구와 비교하여도 작은 부러움 없이 행복하게 잘 지냈다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죠. 지고지순하게 저만 바라보며 현모양처처럼 내조를 잘해주던 아내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딸아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둘째의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낳을 계획이었지만 어찌 그런 게 제 맘대로 되겠습니까? 첫째가 태어난 지 2년 만에 둘째가 생겨서 결국 아내는 일도 그만두겠어요. 그래도 제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며 직급이 좀 높아졌던 차라 금전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보통 부부싸움이 돈 때문에 많이 벌어진다는데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화목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목했던 우리 가정이 아내에게는 오히려 지루함의 연속이었을까요? 늦바람이 무서운 법이라고 점점 더 아내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아침마다 차려주던 푸짐한 밥상은 점차 가짓수가 줄더니 이내 시리얼과 우유로 변했고요. 나이 들어서 꾸민다고 뭐가 달라지냐며 옷을 사라 해도 한사코 거절하던 여자가 몸매 관리도 하고 옷도 아가씨처럼 입고 다니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런 달라진 모습이 색다르게 느껴져서 오랜만에 설레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아이들도 엄마 예뻐졌다며 난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뭔가 의심스러운 마음은 없앨 수가 없었죠. 딸아이들이 점점 더 커갈수록 아내는 밖으로 도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졌고 무슨 모임을 한다는 둥 동창회를 간다는 둥 가정에 소홀해졌어요. 딸아이들은 그래도 같은 여자라고 엄마 편을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도가 심해져서 결국 아내를 불러다가 진지한 이야기를 했죠.
나이가 들어 한없이 축 처지는 것보다야 지금 당신처럼 밝아지는 게 보기에도 좋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제일 1순위는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말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런 제 말에 콧방귀를 끼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으면 된 거 아니냐며 뭘 더 바라냐고. 다른 집들은 남편이 아내 편하라고 터치 전혀 안 한다 말하며 궁시렁대었죠. 달라진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라서 저는 충격을 먹었고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그 뒤로는 말을 아꼈어요. 갈수록 속이 타들어가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더욱 신이 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급기야는 하루 이틀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죠.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아내와 그만해야 할 때가 왔구나 싶어 혼자 술을 마시기도 하고 슬픈 시간들을 보냈어요. 우리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딸아이들은 분위기만 봐도 알겠는지 저희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이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그래도 이혼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아이에겐 엄마가 필요할 텐데 생각을 하며 이혼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회사에 나갔는데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 과로한 탓인지 도저히 일을 할 몸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반차를 쓰고 오랜만에 아내와 점심이나 할 겸 얼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군요. 설마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집에 들어가는데 미처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어요. 너무 급박하게 상황이 흘러가서 놀랐는지 아내와 웬 젊은 남자는 뒤엉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보통의 남자라면 무슨 일이냐며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아내가 이러고 있을 것만 같다는 예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숨을 푹 쉬며 뭐 하는 짓이냐며 조곤조곤하게 다그쳤고 그 남자는 후다닥 집 밖을 나섰어요. 아내는 외려 당당하게 당신이 다 잘못한 거라고 자기한테 못해준 당신 탓을 하라며 큰 소리를 치고는 집 밖에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화산 폭발하듯 감정이 터질 것만 같은 것을 꼭 참고 있던 터라 아내를 붙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내는 딸과 저를 두고 잠적했습니다. 그때서야 진작 이혼을 했어야 됐는데 후회를 해봤지만 집 나간 아내를 찾기는 힘이 들었어요. 아내가 제 앞으로 쓴 카드빚과 대출 이자들은 오롯이 제 몫이 되었고 저는 사방팔방 아내를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1년가량이 지난 뒤 아내 소식을 겨우 들을 수 있었는데 웬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 최근 출산했다 하더라고요. 나이도 있는 사람이 참 무슨 짓이냐 싶다가도 결국 다른 남자의 씨앗으로 생명을 탄생시킨 그녀가 참 야속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를 찾아가 이혼을 요구했고 명백한 아내의 바람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하지만 워낙 모은 돈이 없던 그녀에게 뭔가 받을 수단은 없더라고요. 딸아이 둘을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모자람은 없지만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도 다 큰 성인이 되어가는 아이들이기에 이 상황을 잘 이해해주니 다행이라고 위안 삼고 있는 요즘이네요. 아무튼 제 슬픈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원한 마무리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